네, 그 다음 지문 가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세 번째 지문인데요. 이번 지문은 수학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리를 선택하든 아니면 화학 아니면 생명과학 아니면 융합과학을 선택하든 큰 의미는 없는 그런 공통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곧바로 시작을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3 나누기 2분의 1에서 몫을 구한 결과인 6이 원래의 값 3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우리 지금은 안 그러겠죠. 이거 딱 보는 순간 3 곱하기 2는 6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아마 초등학생이나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왜 나눴는데 그 피제수라고 하죠. 피제수가 왜 줄어들지 않지? 오히려 더 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나눗셈은 나누기를 한 것이므로 무엇을 나누어 가진다면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는 나누기나 몫이라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미로만 생각하고 정확한 수학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언급이 됐고 수학적 의미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이 둘의 의미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지문에서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읽기의 포인트, 읽기의 비중을 이 수학적 의미로서의 나누기를 나누기와 관련된 내용을 주목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와요. 목적입니다. 나누기와 몫의 일상적 의미와 수학적 의미. 조금 간단해졌죠? 간단 명료해졌습니다. 몫의 일상적 의미와 나누기와 몫의 일상적 의미와 수학적 의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덧셈과 뺄셈, 곱셈이니까 짝을 이루는 건 나눗셈이겠죠? 나눗셈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끝났으니까 방금 얘기했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의 관계가 아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단락보죠. 자연수의 범위에서 뺄셈은 덧셈이 사용되는 상황을 거꾸로 적용할 때 필요하다. 상식입니다. 즉 굳이 즉을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보죠. 즉 다음은 언제나 중요했으니까요. 덧셈과 뺄셈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이와 같은 관계를 뭐뭐라고 한다. 정의 나왔죠. 역연산의 관계다. 쉽게 이해됩니다. 이 역이라는 말과 덧셈 뺄셈이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곱셈은 덧셈을 확장한 개념이다. 이것도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다는 의미에서 곱셈을 동수누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 뭐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 동수누가와 곱셈은 같은 용어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서는, 이 지문에 딸린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A를 B라고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둘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마치 다른 것으로 인식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문제나 선택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한 조건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정이라고 해놨는데 제한 조건입니다. 덧셈에서는 기호 플러스 앞뒤에 있는 수는 동일한 대상을 의미하는 반면 곱셈에서는 기호 곱하기 앞뒤에 있는 수는 의미가 다르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뇌가 드디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덧셈에서 5 더하기 5는 10은 동일한 대상 5개, 같은 종류의 대상 5개를 더하는 의미라면, 그러니까 글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종류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로 생각했을 때 5 더하기 5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총 개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5 더하기 5를 하든지 아니면 앞과 뒤를 바꾸든지 상관이 없죠. 아니면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같은 수라서 더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4 더하기 6하고 6 더하기 4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덧셈 자체가 총합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가 앞에 오든 4가 뒤에 오든 간에 일단 총합을 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곱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곱셈에서 2 곱하기 5는 10과 5 곱하기 2의 10의 의미는 다르다. 그러니까 값은 똑같지만 결과는 다르지만 이 중간이 이 과정이 다르다는 건데 어떻게 다르냐? 2 곱하기 5라는 것은 사과 2개씩 5명에게 지급하는 행위와 사과 5개씩 2명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이건 다른 사건이죠, 분명히. 만약에 A, B가 있어요. 그래서 A한테 4개를 주고 B한테 6개를 줬어. 그래서 우리가 덧셈 같은 경우에는 총 몇 개를 줬니? 이렇게 했을 때 4 더하기 6은 1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4, 왜냐면 총합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5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한 묶음으로 했을 때 5묶음이라는 얘기고, 5 곱하기 2는 5개를 한 묶음 한 주머니에 넣는다고 했을 때 2묶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2개씩 5명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사과 5개씩 2명에게 지급하는 행위와는 다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환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덧셈과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있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선입견이다. 지금 이 글에서는 덧셈과 곱셈의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덧셈으로부터 뺄셈을 생각한 것과 같이 곱셈을 거꾸로 생각하여 나눗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락에서는 덧셈과 곱셈의 어떤 그 의미를 이제 파악을 했다면, 지금 이제 3단락에서는 뭡니까? 곱셈과 나눗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뺄셈이 덧셈과 역연산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나눗셈은 곱셈과 역연산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덧셈에서 뺄셈을 생각할 때와 달리, A와 달리 B니까 중요할 것 같네요. 곱셈에서 나눗셈을 생각할 때는 다른 점이 있다. 곱셈에서 다루는 앞뒤의 수가 다른 의미를 지니므로, 이거 우리 아까 그 한 주머니에 몇 묶음 이렇게 해서 설명드린 거잖아요. 지니므로 나눗셈이 사용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맥락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머니에 5개, 그걸 2묶음 5, 20, 한 주머니에 2개, 그걸 5묶음 2, 5, 10, 이것이 다른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역연산 관계에 있는 나눗셈에서도 서로 다른 두 가지 맥락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맥락은 등분제이다. 등분제란 정의죠.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양을 구하는 맥락의 문제로,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양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누기를 떠올릴 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나누기라고 한다면은 6 나누기 2라고 하면은 뭡니까? 6개를 2명이 나눴을 때 한 사람이 몇 개씩 먹느냐, 3개씩 먹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등분제라는 겁니다. 다른 맥락은 두 번째 넘버링 했습니다. 포함제이다. 포함제란 똑같은 개수로 묶었을 때 묶음의 수,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어요? 등분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양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포함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묶음의 수 아니면 똑같은 개수로 덜어냈을 때 덜어내는 횟수.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등분제는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양,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누기, 더치페이 할 때 한 명이 얼마씩 내느냐, 이것을 우리가 등분제, 일상적인 어떤 그 나눗셈이라고 한다면, 지금 포함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개수로 묶었을 때 묶음의 수 아니면 횟수, 똑같은 개수로 덜어냈을 때 횟수와 관련돼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등분제가 사과 20개를 5명의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때 한 명이 가지게 될 사과의 수,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양하고 이 한 명이 가지게 될 사과의 수하고는 지금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뭐 하면 됩니까? 20 나누기 5는 4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4개씩 가지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준다면 몇 사람에게, 근데 이제 이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등분제는, 근데 이번엔 포함제는 뭐냐면 사과 20개를 이미 그냥 똑같이 4개씩 줍니다. 4개씩 줘요.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5명이니까 한 명한테 몇 개가 돌아갈 것이냐를 묻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포함제에서 나눗셈에서 얘기하는 이 포함제는 20개를 일단 4개씩 똑같이 4개씩을 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등분제의 결론이 여기 중간에 벌써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몇 사람에게 또는 몇 번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분제의 맥락에서 자 다시 한번 상술이 될 것 같은데요. 등분제의 맥락에서는 사과 20개를 5명의 사람에게 한 개씩 순서대로 나누어주는 행위를 사과가 다 떨어질 때까지 반복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20개를 5명한테 주면은 자 A, B, C, D, E가 있어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 E 하나. 그다음에 A 또 하나, B 또 하나, C 또 하나, D 또 하나, E 또 하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A, B, C, D가 각각 4개를 먹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다 떨어질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포함제의 맥락에서는 사과 20개를 4개씩 덜어내면서 4개씩 덜어냅니다. 덜어내가지고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덜어내는 횟수를 세면 된다. 즉 다음에 중요합니다. 등분제에서의 몫은 사과의 개수를 의미하며 포함제에서의 몫은 사람의 수 또는 횟수를 나타낸다. 솔직히 여기 앞에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요 즉 다음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 지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등분제에서의 몫은 사과의 개수, 한 사람이 먹는 한 사람이 가져가는 사과의 개수라고 한다면 포함제에서의 몫은 그 개수를 가져가는 사람의 수, 아니면 그 사과가 만약에 20개가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나누어졌을 때 20개의 사과가 다 소진될 때까지 몇 번을 덜어내느냐는 그 횟수를 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상적 의미에서 몫을 등분제의 개념으로 본다면 수학적 의미에서의 몫은 등분제와 포함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저는 이것 좀 중요한 문장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상적 의미는 등분제만 지금 걸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수학적 의미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2개 나왔잖아요. 등분제와 포함제. 그러니까 수학적 의미는 포함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수학적 의미에서는 지금 등분제와 포함제 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일상적 의미는 등분제 하나, 수학적 의미는 등분제와 포함제 이렇게 2가지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거 정도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달러. 그렇다면 나눗셈의 범위를 자연수에서 분수로 확장하여 나누는 수, 즉 제수가 분수인 나눗셈. 여기서 제수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피제수가 나누어지는 거니까 이게 피제수가 되는 거고, 피제수 이게 제수. 3 나누기 2분의 1을 생각해 보자. 먼저 등분제를 만들어 보면 사과 3개를 2분의 1명.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뭐 사람은 어떻게 2분의 1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반을 자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2분의 1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한 사람이 몇 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어 어색해진다가 아니라 공포스러워진다. 반면 포함제를 만들어 보면 사과 3개를 한 접시에 똑같이 2분의 1개씩 나누어 주면 모두 몇 사람이 먹냐, 그러니까 한 명이 몇 개 먹느냐가 아니라 일단 개수부터 정해지고 근데 그 개수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개수가 되는 거죠. 똑같은 개수를 나누어 줬을 때 몇 명한테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라는 거죠. 모두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어 어색해지지 않는다. 포함제 상황에서는 분수로 나누는 상황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그쵸? 포함제의 맥락으로 분수의 나눗셈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나면 다양한 맥락의 분수 나눗셈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분수로 나누는 나눗셈도 자연수와 나눗셈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맥락과 연결시킬 수 있다. 자, 여기 넘버링한 것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수가 분수일 때 의미, 자연수 나눗셈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 맥락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교육적 의미가 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만든 수학 문제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문제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그런 문제이네요. 자, 기억은 2m의 띠를 5분의 1m씩 잘라 매듭을 만들려고 한다. 이게 뭐야, 이미 5분의 1씩 주는 거야. 몇 개를 몇 미터를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이미 5분의 1m씩 잘랐어. 그러면은 그 2m를 다 쓸 때까지 5분의 1m씩 가졌을 때 몇 번을 몇 번을 써야지 소진이 되느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눈 몫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나눈 몫은 이 5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 횟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포함제가 될 것이고 1번은 근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등분제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2m의 띠를 5분의 1m씩 자르면서 이거 맞죠?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자른 횟수를 구하는 것이므로 포함제이다. 그지? 1, 2번 중이니까 이건 문제 간섭이야 사실. 1번 아니면 2번이겠지. 그 다음에 니은 사례 볼까요? 정부에서 16개 시도교육청에 8조 원의 교부금을 나누어지기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각 시도교육청에 얼마씩 나누어 줘야 될까? 각 시도교육청에 돌아가는 몫을 구하는 거잖아요. 얼마입니까? 2조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을 때 금액을 구하는 것이다. 아까 포함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포함제 같은 경우에는 횟수 아니면 묶음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분제랑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양이라고 얘기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나누었을 때 금액이니까 등분제 맞습니다. 니은은 총액을 2분의 1조 원씩 16개 시도교육청에 순서대로 나누어주는 행위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구하면 등분제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건 보실까? 총액을 2분의 1조씩 16개 시도교육청의 순서대로 나누어주는 행위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구하면 되는 등분제이다. 아까 보시면 일단 니은은 뭡니까? 등분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등분제고 여기 등분제니까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제 이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니은을 총액을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6개 시도를 2분의 1조 원씩 준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제가 저기 봤을 땐 3다락 7번째, 끝에서 7번째죠. 1, 2, 3, 4, 5, 6, 7. 포함제 맥락에서는 여기 등분제 맥락에서는 사과 20개를 5명의 사람에게 1개씩 순서대로 나누어 주는 행위를 사과가 다 떨어질 때까지 반복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2분의 1조 원씩 16개 시도교육청에 나누어 주는 행위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구하면 되는 등분제이다.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니은을 나누어주는 순서대로 나누어주는 행위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구하면 되는 등분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조금 니은을로 바꿉시다. 니은을로. 그 다음에 5번 기억과 니은 모두 수학적 의미에서는 2개 다 포함하는 거라 그랬죠. 등분제와 포함제.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일단 하고요. 4번이 약간 걸리긴 합니다. 지금 2분의 1조 원씩 16개 시도 교육청에 순서대로 나누어 준다. 그러면 이렇게 16개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2분의 1조, 2분의 1조, 2분의 1조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준다는 것은 아까 그 지문에서 소진될 때까지는 다 떨어질 때까지의 다른 말이니까 결국 이 부분을 근거로 등분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랑 2분의 1조 원씩 16개 시도교육청이랑 16개 시도교육청에 8조 원씩 주는 거랑은 지금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쵸? 물론 순서는 바뀌었어요. 8조 원씩 나누어 준다. 이건 2분의 1조 원씩 나누어 준다라는 거니까 이건 지금 분명히 같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등분제긴 한데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1조 원씩 16개 시도교육청의 순서대로 나누어 줄 때 등분제냐 포함제냐 물어봤을 때 등분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는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지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지문하고요. 앞에서 그 두 번째 물리 지문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힘을 뺐더니 이 세 번째 지문을 녹화하기가 이걸 촬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 회복 시간이 되게 길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앞에서 했던 거에 비하면 좀 여러분들도 좀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